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전 이미 죽은 사람인데요. 이거 받고 사라져. 내가 왜 사라져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몰랐습니다. 3년 동안요. 시골 요양원 창가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는 게 제 하루였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23호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요. 23호 환자분, 약 드세요. 23호 환자분,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먹고 밥을 먹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번쩍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 이름은 이서연, 32살, 태경바이오 최도윤 전무의 아내.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저는 달렸어요. 요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남편에게로. 그런데요, 집 앞에 도착해서 창문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그리고 그 여자 품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요양원에서 썩어가는 동안 남편은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제 눈을 빼닮은 아이. 엄마, 왜 울어? 엄마라고요? 이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키운 제 딸. 3년 동안 저 없이 자란 제 딸. 저는 유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사망 처리된 며느리. 존재하지 않는 엄마.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왔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에요.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제 이름을, 제 딸을, 제 인생을.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 저는 그곳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7시 30분에 약을 먹고 8시에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창밖을 바라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복도를 걷고 저녁을 먹고 9시에 잠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1095일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이 요양원에 왔을 때 저는 도로 한복판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대요.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어디 사세요?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해리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거예요.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원불명 환자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이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23호 환자로 3년을 살았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가족도 안 찾아오고 불쌍해. 저렇게 젊은데 기억이 없다니. 가끔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말동무를 해주겠다면서. 뭐가 좋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가족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끔 꿈을 꿨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손이 따뜻했어요. 서연아.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귀에 맴돌았어요. 잠에서 깨면 잊어버렸지만 분명히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서연인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꿈일 뿐이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그게 3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30살에서 33살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30살이었는지도 모르지만요. 요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고 졌어요. 단풍이 들고 떨어졌어요. 눈이 내리고 녹았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나를 찾는 사람은 없는 걸까? 가족이 있다면 왜 안 오는 걸까? 아니면 나는 정말 혼자인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6월의 장마철.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툭, 툭, 툭.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느낌. 어디선가 이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팍 하고 터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화 필름이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번쩍, 번쩍, 번쩍.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보였어요.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 저는 임산부였어요.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차 안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도윤 씨가 사고 났대요. 빨리 와요. 저는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쾅!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23호 환자분, 괜찮아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서연이에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이서연이에요. 저 기억났어요. 다 기억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제 이름은 이서연. 1994년 3월 12일생. 서울 출신. 남편은 최도윤. 태경바이오 전무.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사고 당시 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제 아이는요? 제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이 여기 오셨을 때는 아이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혼자 발견되셨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아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고로 잃은 걸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거야? 저는 요양원을 나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 퇴원할게요. 잠깐요, 환자분.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거라 검사를 좀. 됐어요. 저 가야 해요. 저는 3년 만에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그쳐 있었어요. 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맞는 바깥 세상.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집으로, 남편에게로, 제 인생을 되찾으러. 서울까지 버스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도윤 씨, 나 살아있어. 3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못 찾았는지 다 물어볼 거야.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집 주소를 찾았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3년 전에 신혼집으로 들어갔던 곳.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디 가세요? 12층 1201호요. 아, 최 전무님 댁. 누구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1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문이었어요. 3년 전에는 매일 드나들던 문.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남자 웃음소리와 여자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 웃음소리.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살금살금 옆으로 움직여서 창문을 들여다봤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 근데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긴 머리에 예쁜 얼굴.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무릎 위에 아이가 있었어요.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도윤이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아빠 하고 웃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저 아이는 누구지? 재혼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3년 동안 요양원에서 기억 없이 살았는데 남편은 새 여자와 새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돌아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긴 머리에 큰 눈. 제 눈을 빼닮은 아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수아요. 최수아. 수아. 아줌마, 울면 안 돼요. 수아 엄마도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아 엄마. 응.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대요. 그래서 울면 안 된대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 3년 동안 저 없이 자란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아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품에 안겼어요. 아줌마, 왜 그래요? 미안해. 미안해. 3년 동안 곁에 없어서 미안해. 엄마인 줄도 모르게 해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 아니, 저를 대신한 여자. 여자가 수아를 잡아 끌었어요. 수아, 이리 와.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이 아줌마가 울어서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줬습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이 집 진짜 주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죠? 미안하지만 살아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딸이에요. 유령이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으러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 집안에서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왜 그래, 하영아? 하영. 그 여자 이름이 하영이었군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아, 맞다. 저는 유령이니까요. 서연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도윤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어떻게, 넌 죽었잖아. 죽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보시다시피 살아있는데요. 도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고 나고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서 사망으로 처리됐다고. 경찰이요? 시체도 없이? 그게 도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3년 동안 찾아봤어요? 저를? 대답해요, 도윤 씨. 3년 동안 아내를 찾아봤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찾지 않았구나.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내가 실종됐는데 시체도 없는데 그냥 죽은 걸로 치고 새 여자 만났구나. 서연아,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저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고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애한테 뭐라고 설명해? 설명이요? 3년 동안 저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새 여자 데려와서 엄마 노릇시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서 이웃들이 문을 열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기억 없이 요양원에 있었어요. 신원불명으로 아무도 안 찾아와서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네. 경기도 외곽의 조그만 요양원. 거기서 23호 환자로 3년 살았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 사이에 재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네요. 그때 하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상황을 모르겠는데요. 서연 씨라고 하셨죠?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는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곤란하다고요? 네. 도윤 씨는 정식으로 재혼한 거예요. 서연 씨가 사망 처리된 후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무슨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어디서 봤더라?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도윤 씨 회사 비서 아니었어요? 하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아내예요. 비서에서 아내로 출세했네요. 저는 비꼬았습니다. 남의 남편 꿰차서 잘 사시나 봐요? 하영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들린 대로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수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왜 싸워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수아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이 앞에서는 안 할래요.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만나요. 둘이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유령을 본 표정이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아가 저를 불렀어요. 아줌마 가지 마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올게. 그때는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줘. 마음속으로 말하고 저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3년 전에 제 물건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춥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시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정리를 해봤습니다. 3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윤 씨가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갔다가 근데 기억이 끊겼어요. 그 다음 기억은 요양원에서 깨어난 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나는 신원불명이 됐을까?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했을 텐데. 근데 왜 아무도 저를 못 찾았을까요? 아니, 못 찾은 게 아니라 찾지 않은 거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찾지 않은 이유, 제가 사망 처리된 이유,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빼앗긴 것을 다 되찾겠다고.
제 이름, 제 딸, 제 인생,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유령이 복수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기서 잤어요. 등이 뻣뻣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어요. 오늘 할 일을 정하자. 첫 번째, 내 상태를 확인하기. 두 번째, 도윤 만나서 이야기하기. 세 번째, 진실 알아내기. 저는 일어나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 저기요, 제 주민등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이서연 94만 312-EXXXXXXX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저기, 이서연 씨요? 네. 여기 기록에는요.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2023년 7월에 사망신고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서연 94만 312-EXXXXXXX 2023년 7월 15일 사망. 사망 원인 교통사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지금 살아있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직원이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한참 소란이 벌어진 끝에 저는 경찰서로 안내되었습니다. 형사가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서연 씨라고요? 네. 3년 전에 사망신고됐는데 지금 살아계시다? 그렇게 됐네요.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부터 해야겠네요. 지문 찍어주세요. 저는 지문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문 일치합니다. 이서연 씨 본인 맞네요. 그러면 저 사망신고는 뭐예요?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최도윤 씨가 신고했네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시신 미수습. 시신 미수습이요? 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못 찾았는데 정황상 사망으로 추정해서 사망신고를 받아줬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시신도 없는데 사망신고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형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당시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누가 사망신고를 승인한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경바이오 측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고 의사소견서도 첨부되어 있네요. 태경바이오요? 남편 회사잖아요. 의사소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고 규모와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생존 불가능, 사망 추정. 이렇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야. 시신도 없이 사망신고, 회사 변호사가 서류 준비, 의사소견서까지. 누군가 저를 일부러 죽인 거예요. 서류상으로. 형사님, 이거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조사 좀 해주세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신고는 받을게요. 근데 3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분노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윤?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전화기. 경찰서에서 임시로 빌려줬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차가운 여자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야. 한정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살아있다면서? 도윤이한테 들었어. 네, 살아있어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어디서요? 시어머니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카페. 1시간 후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까요? 3년 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집안이 안 맞는다면서, 우리 도윤이한테 아깝다면서.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죽은 사람이었다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저는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카페. 시어머니 한정희 여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꼴이 말이 아니네.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요양원이요. 기억을 잃어서. 기억을 잃었다고? 네. 어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을 잃었다. 참 편리한 핑계네. 핑계요?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도윤이가 재혼하니까 나타난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숨어 있어요? 시신도 없이 사망신고한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알 바 아니라고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목소리 낮춰.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체면 좀 생각해. 체면이요? 3년 동안 제 딸을 빼앗아 놓고 체면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딸? 수아요. 제 딸이에요. 그 애는 우리 집안 아이야. 내가 키울 자격 없어.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자격이요? 친엄마한테 자격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거 봐. 뭐예요? 너한테 줄 합의금이야.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충분하지? 이 돈 받고 수아도 포기하고 도윤이 앞에도 나타나지 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5억이요? 제 딸이랑 제 인생을 5억에 팔라고요? 부족해? 더 줄 수도 있어.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제 딸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사망 처리됐는지도 밝혀낼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니 한정희 씨.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넌 이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무서워요? 저는 이미 3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기다리세요.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3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저를 죽인 건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기록, 병원 기록, 뉴스 기사.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3년 전 그날,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도윤 씨가 사고 났대요. 빨리 와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당시에는 누군지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죠. 근데 이상해. 저는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 도윤은 정말 사고가 났었나? 셋째, 왜 저만 다치고 도윤은 멀쩡했나? 저는 당시 통화 기록을 확인하러 통신사에 갔습니다. 3년 전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없어요. 막다른 골목.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 사고가 난 곳은 강남의 한 도로였어요.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3년 전 CCTV요? 당연히 없죠. 한 달 지나면 지워요. 또 막다른 골목.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정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3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사실 저는 서연 씨 아버지 친구 아들이에요. 아버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나기 2달 전에. 아버지를 어떻게 해? 저희 아버지랑 친구 사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서연 씨한테 무슨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부탁을요? 왜요? 정민호 변호사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불안해하셨어요. 서연 씨가 결혼한 집안에 대해서. 태경바이오요? 네. 저 집안은 뭔가 이상하다. 서연이가 걱정된다 그러셨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직 감사할 때 아니에요. 일단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정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찾았어요. 어떻게요? 편의점 CCTV는 없어졌는데 근처 건물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어요. 개인 보관 중이던 게. 정민호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비 오는 도로. 제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세단이 속도를 높였어요. 쾅! 제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차가 중심을 잃고 빙글 돌더니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트럭과 충돌.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일부러 친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민호가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보여요. 번호판. 저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이 차 주인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어요? 이미 알아냈어요.
정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차는 태경바이오법인 차량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경바이오요? 남편 회사? 네. 그리고 당시 이 차를 주로 사용한 사람은 정민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여자, 긴 머리, 날카로운 눈, 윤하영. 당시 최도윤 전무의 비서였습니다. 하영. 지금 도윤의 새 아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영이가 저를 친 거예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왜요? 왜? 정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있어요. 사고 후 서연 씨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익명의 신고자. 여자였대요. 서연 씨를 경기도의 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사라졌대요. 그 병원이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연 씨는 신원불명 환자로 처리됐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이 저를 쳤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먼 곳에 버렸어요. 근데 저는 살아 있었고, 그래서 신원불명으로 3년을 보낸 거예요. 이건 계획된 거예요. 네. 누군가 서연 씨를 없애려 한 거예요. 하영이가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도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 못했어요. 근데요?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사망신고가 됐어요. 시신도 없이. 보통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누가? 사망신고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있어요. 정민호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서명. 한정희.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증거는 더 모아봐야 해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 둘이 짜고 저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도윤은요? 남편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나볼게요. 도윤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공범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둘이 마주 앉았어요. 서연아, 나도 할 말이. 나부터 할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 차가 뒤에서 들이받치는 장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이 차 태경바이오법인 차량이에요. 당시 하영 씨가 쓰던 차.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영이가 저를 친 거. 대답해요, 도윤 씨.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하영이가 그런 줄 몰랐어. 그냥 내가 사고로 죽은 줄 알았어. 시신도 없이? 어머니가 다 처리하셨어. 사망신고도 장례도.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안 했어요? 아내 시신도 못 보고? 의심했어. 근데 어머니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비서랑 재혼했어요? 1년 만에?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정말 몰랐어요, 도윤 씨?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연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딸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서연아, 도윤 씨,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방관한 죄가 있어요. 알면서 모른 척 했다면 공범이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끝이에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윤에게 기대할 건 없어요. 저 혼자 싸워야 합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죠. 변호사 정민호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민호와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하영, 둘 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살인미수는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하영이 차를 몰았다는 직접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망신고를 조작했다는 증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을게요. 반드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저를 도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연 씨 신분 복구부터 해야 해요. 어떻게요? 사망신고, 무효 소송을 내면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서연 씨 자체니까요. 신분 복구 소송?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3개월. 근데 상대방이 방해하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요? 사망신고를 한 사람. 시어머니 한정혜 씨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해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씨? 여자 목소리.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태경바이오 직원이에요. 익명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3년 전 일. 저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세요? 윤하영이 그날 밤 법인 차를 몰고 나갔던 거. 그리고 새벽에 차가 찌그러져서 돌아온 거.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걸 직접 보셨어요? 네. 저 그때 야근 중이었거든요. 하영 씨가 새벽에 몰래 지하 주차장에서 차 세차하는 거 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사진은 못 찍었어요. 근데 그날 CCTV가 있을 거예요. 회사 지하 주차장 CCTV요.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태경바이오는 보안 때문에 CCTV 10년간 보관해요. 아직 있을 거예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하영 씨가 저한테도 나쁜 짓을 했거든요. 제 아이디어를 빼앗고 승진도 막고 개인적인 원한도 있어요.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본 후로 3년 동안 가슴에 돌을 얹고 살았어요.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한 게.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정민호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새로운 단서가 생겼어요. 문제는 태경바이오 내부 CCTV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삭제하면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정민호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복사해서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저는 다시 그 익명의 여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CCTV 영상 복사해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은 어려워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보안팀에 제 친구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한테 부탁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할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3일이 지났습니다. 초조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접촉해 왔어요. 뭐래요? 합의를 제안하네요. 10억에 조용히 사라지라고.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네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익명의 여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았어요. 3년 전 그날 밤 지하주차장 CCTV.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영 씨가 새벽 3시에 찌그러진 차를 몰고 들어와서 세차하는 장면 다 찍혀 있어요.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4번 출구요. 제 친구가 갈 거예요. 빨간 재킷 입은 남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조심하세요. 한정희 여사,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음 날, 강남역에서 USB를 받았습니다. 정민호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어요. 2023년 7월 14일 새벽 3시 17분.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 윤하영. 하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에서 호스와 세제를 꺼내 차를 세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퍼에 피 같은 얼룩을 열심히 닦아내는 모습. 영상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됩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찰에 고소하거나 아니면요? 정민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폭로하거나요. 더 큰 무대요? 다음 주에 태경바이오 정기 주주총회가 있어요.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거기서요? 네. 서연 씨가 가진 지분이 아직 유효하거든요. 사망신고가 무효화되면 서연 씨는 30% 지분을 가진 대주주예요. 30% 지분. 결혼할 때 도윤이 제 이름으로 넘겨준 거였어요. 그 지분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신분 복구 소송을 급하게 진행하면 가능해요. 임시 신분 증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주주총회에서 다 밝혀버릴 거예요. 유령이 주주총회에 나타납니다. 주주총회까지 일주일. 그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대. 태경바이오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령 아니야? 진짜 살아있어? 진짜래. 주민센터에서 확인했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머물고 있던 고시원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살금살금 문에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미행당하고 있었어. 저는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1층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숙소를 옮겼습니다. 정민호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줬어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그만큼 조급해진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서연 씨. 저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틀 후 정민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그 익명의 제보자 해고당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쪽에서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 것 같아요. 그분 괜찮아요? 지금은 무사해요. 근데 협박을 받고 있대요. 증언 번복하지 않으면 가족한테 불이익 주겠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저런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요. 주주총회 전에 끝내버려야 해요. 그 와중에 저는 수아를 몰래 만났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 낮에 수아가 유모차에 타고 산책 나오는 시간을 알아냈거든요. 수아야. 아, 그 아줌마다. 수아가 저를 알아봤어요. 아줌마, 또 왔어요? 응, 수아 보고 싶어서. 저는 수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새 살배기 딸. 제 눈을 빼닮은 아이. 수아야, 아줌마랑 놀래? 응. 수아와 함께 그네를 탔어요. 미끄럼틀도 탔어요. 수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이 소리를 못 들었구나. 3년 동안 이 아이 곁에 없었구나. 아줌마, 왜 또 울어요? 기뻐서 그래. 수아가 너무 예뻐서. 아줌마 착하다. 수아 좋아해? 응, 수아 제일 좋아해. 수아가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있잖아요. 수아 비밀 말해줄까요? 뭔데? 수아, 새엄마 싫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새엄마 무서워요. 맨날 소리 지르고. 수아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착하게 보고 있을 거래요. 수아 진짜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곧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요? 응, 아줌마가. 아니, 내가. 진짜 엄마인 내가.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뭐가 됐든 주주총회에서 끝을 봐야 한다. 수아를 되찾아야 한다.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연 씨? 네, 준비됐어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3년 동안 이름 없이 사는 것보다는 덜 무서워요. 주주총회까지 3일. 유령이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틀 전, 정민호가 긴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큰 거 찾았어요. 뭔데요? 정민호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윤하영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그런데요. 하영이 도윤 씨 비서로 들어온 게 서연 씨랑 결혼하기 1년 전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하영이 그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정희 여사의 개인 비서였어요. 뭐라고요? 하영은 원래 시어머니 밑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소개로
도윤 씨 비서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영을 도윤 씨 옆에 붙여놓은 거죠. 왜요? 뭐 때문에? 정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결혼 전에 도윤 씨한테 지분 받으셨죠? 30%. 네. 결혼 선물이라고.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외부인한테 30%나 넘어갔으니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없애려고. 그리고 하영을 새 며느리로 들여서 그 지분을 다시 가져오려 한 거죠. 근데 지분은 제 이름 그대로잖아요. 서연 씨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법적 배우자인 도윤 씨한테. 그리고 도윤 씨가 하영이랑 결혼하면 결국 시어머니 쪽에서 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었어요? 30% 지분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정확히는 수천억 원이에요. 태경 바이오 시가총액 생각하면 수천억?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더 있어요. 정민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영이 사고 전에 도윤 씨랑 이미 내연 관계였어요. 뭐요? 1년 동안 몰래 만났어요. 서연 씨 결혼 후에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영이랑. 그러면 도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계획을.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방조는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상대방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최악이네요. 미안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미련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주주총회에서 다 끝내버릴 거예요. 주주총회 전날 밤, 저와 정민호는 최종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연 씨가 가진 증거를 정리할게요. 정민호가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하영의 차가 서연 씨 차를 친 장면. 둘째, 태경바이오 지하주차장 CCTV. 하영이 사고 후 차를 세차한 장면. 셋째, 사망신고 서류. 시어머니 서명. 넷째, 하영과 시어머니의 관계 증명 서류.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형사고소는 충분해요. 근데 내일 주주총회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하면 언론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다 끝내버릴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도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뭐가 더 무섭겠어요? 내일 유령이 부활합니다. D-데이. 태경바이오 본사 대회의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네. 근데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요. 잘 될 거예요. 회의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 한정희의 목소리였어요.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의안 심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왜 갑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저 여자가 왜 여기? 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영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태경바이오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요. 회의실이 더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이서연? 그 사람 죽지 않았어? 유령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왜요? 저는 주주인데요.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잖아요. 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요? 저는 웃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살아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먼저 이 영상 좀 보시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 차가 달려오고 뒤에서 검은색 세단이 따라와 들이받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친 거예요. 영상을 멈추고 차량 번호를 확대했습니다. 이 차 태경바이오 법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차를 주로 사용한 사람은 저는 하영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윤하영 씨예요. 하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사고 당일 새벽 태경바이오 지하주차장 CCTV예요. 영상 속에서 하영이 찌그러진 차를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범퍼의 얼룩을 열심히 닦아내는 모습. 사고 후에 증거 인멸하신 거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살인미수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꾸민 거라고. 조작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작인가요? 스크린에 사망신고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제 사망신고 서류예요. 시신도 없이 사망신고가 됐어요. 여기 서명하신 분이 누구죠?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한정희 이사님, 왜 시신도 없이 며느리를 죽은 걸로 처리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사망 추정이라고 해서. 경찰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경찰에서는 실종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사망 추정은 한정희 이사님 쪽 변호사가 만든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하영 씨가 태경바이오에 입사하기 전 경력이에요. 한정희 이사님 개인 비서였네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짜고 친 거네. 며느리 죽이려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하영 씨와 최도윤 전무님의 관계예요. 두 분, 제가 결혼한 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연아. 도윤 씨, 당신도 알고 있었죠? 하영이가 저를 친 거 알면서 모른 척한 거죠?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불러. 이건 형사사건이야. 시어머니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정민호가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한정혜 씨, 윤아영 씨, 살인미수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범인이잖아요. 경찰이 시어머니와 하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영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시킨 거예요. 닥쳐. 시어머니가 하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 다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기억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근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지분 30%를 가지고 이 회사 경영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실을 나오는데 도윤이 쫓아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 저는 멈춰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응. 수아 양육권 포기해 주세요. 뭐? 수아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안 그러면 당신도 공범으로 고소할 거예요.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윤 씨.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맞는 햇살 같았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희와 새 며느리 윤아영은 구속되었어요.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태경바이오 한정희 이사, 며느리 살해 기도 충격 3년간 사망 처리된 며느리, 유령처럼 돌아와 복수. 저는 유령 며느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주주총회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수아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을 받았거든요. 아파트 로비에서 수아를 기다렸어요. 사회복지사가 수아의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수아야. 저는 무릎을 꿇고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아줌마. 수아야, 이제 아줌마가 아니야. 저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엄마야. 진짜 엄마. 수아가 잠시 멈칫했어요. 엄마. 수아 엄마. 응. 하늘 날아간 거 아니야. 엄마 살아있어. 이제 수아랑 같이 살 거야.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응, 진짜 엄마. 미안해, 수아야. 3년 동안 곁에 없어서 미안해. 수아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포옹. 제 품에 안긴 제 딸.
이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도윤을 마주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서연아, 할 말이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이랑 바람핀 것도, 어머니가 널 죽이려 한 걸 눈 감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제 딸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도윤 씨, 응, 용서는 못해요. 근데 원망도 안 할게요. 수아 양육권 포기 서류 보내드릴게요. 서명해 주세요. 알았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아, 저는 이제 새 출발할 거예요. 도윤 씨도 잘 사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미련 없이. 그 후로 저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 수아와 둘이 살기에 딱 좋은 곳. 매일 아침 수아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뭐해요? 유치원 가야지. 엄마가 데려다 줄게. 엄마가 데려다 줘요? 진짜? 응, 매일 데려다 줄 거야.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이름, 기억, 딸, 인생. 이제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하게 지킬 거예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한정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윤하영은 징역 6년. 도윤은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나빴거든요. 저는 태경바이오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30% 대주주로서 어느 평범한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밥 먹자. 네, 엄마. 수아가 뛰어왔어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 그림 그릴 거예요. 그래, 예쁘게 그려줘. 엄마 눈 크게 그릴 거예요. 엄마 눈 예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수아가 더 예쁜데? 에이, 엄마가 더 예뻐요. 이런 소소한 대화.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 지금은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민호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서연 씨가 용기 있게 싸운 거죠. 정민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분 복구 완료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이서연, 제 이름이 적힌 신분증.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회사 법률 자문도 맡게 됐으니까. 네, 잘 부탁드려요. 정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참, 연락드릴 분이 있어요. 누구요? 태경건설 쪽에 박지은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박지은요? 아, 그분. 뉴스에서 본 적 있었어요. 입양아 출신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 친딸로 밝혀진 분.
그분이 서연 씨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를요? 왜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잖아요.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지은 씨, 저와 비슷하게 시댁에서 고통받은 분. 좋아요. 만나볼게요.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박지은, 34살, 태경건설 쪽 분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여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박지은이에요. 아니, 최은지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앉으시죠. 마주 앉았어요. 서연 씨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지은 씨도요. 입양하라고 무시당하다가 시아버지 친딸로 밝혀지셨다면서요? 네. 50년 만에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는 고아년이라 불리며 5년을 살았대요. 저는 죽은 사람으로 3년을 살았고요. 둘 다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둘 다 결국 진실을 밝혀내 승리했고요. 근데 이상한 거 아세요? 지은 씨가 말했어요. 뭐요? 저희 시어머니 강미숙이랑 서연 씨 시어머니 한정희. 사촌지간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촌이요? 네. 30년 전에 둘이 짜고 태경그룹 형제한테 시집왔대요. 처음부터 재산 노리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한 게 우연이 아니었네요. 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 같은 적. 지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강미숙을 쫓아냈어요. 모든 비밀을 밝혀서 저도 한정희를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태경그룹 전체를 봐야 해요. 장남 쪽, 차남 쪽 다 정리해야 해요. 지은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연합. 어때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같은 싸움을 한 사람.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꽉. 좋아요. 같이 해요.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연 씨. 저도요, 지은 씨.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였어요. 쫓겨난 며느리들, 죽은 줄 알았던 여자들. 우리는 살아 돌아왔고, 이제 연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싸움. 그날 밤, 저는 수화를 재우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름, 기억, 가족, 인생. 하지만 되찾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얻었습니다. 딸수아, 든든한 조력자 정민호, 같은 아픔을 나눈 동지 박지은. 이제 시작이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내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유령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살아있어요.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3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기억 없이, 이름 없이.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사람들에게 복수했고, 빼앗긴 것을 되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수아가 있고, 동지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쫓겨난 며느리들의 연합. 시리즈 3에서 계속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